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혹시 이런 일 있으셨나요?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잘 안 들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10번도 반복하시고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얼마 전 영국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13만 1209명을 무려 13년 반 동안 지켜본 대규모 연구인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정한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1%나 낮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건강한 식단을 따른 그룹은 치매 위험이 무려 27%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30%나 높아졌고요. 이런 연구 결과만 봐도 충분히 놀랍지만 더 놀라운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두 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이신 거거든요. 첫 번째 분은 김창준이라는 73세 어르신이에요.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3년 전부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셨어요. 은행에 가셨다가 길을 잃어서 가족들이 찾아 헤맨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 분은 서옥무라는 78세 어르신이에요. 젊은 시절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4년 전부터 길을 자주 잃어버리셔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일을 그만두신 후에는 우울증까지 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그런데 이 두 분이 3개월간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옥무 어르신은 우울증 점수가 12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어요. 기억력 검사에서도 9점이나 향상되셨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동안 나가지 않으시던 경로당에 스스로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김창준 어르신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불안 증세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텔레비전 소리를 예전보다 크게 틀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이 불러도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중간 정도의 난청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3배, 심한 난청이 있으면 5배나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귀가 안 들리면 뇌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리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점점 쪼그라들고 결국 뇌 전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시작하는 치매 예방법이에요. 13만 명 연구에서 입증된 바로 그 음식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올리브 오일 1스푼, 견과류 한 줌만으로도 뇌가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김창준 어르신과 서옥무 어르신이 실제로 하신 그 운동법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가락으로 양말을 벗는 신기한 운동들이죠. 머리와 몸을 함께 쓰는 이 운동이 뇌를 깨우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들이에요. 특히 난청관리법과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절대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 우리 식탁에서 시작하는 치매 예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중해라는 바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따뜻한 바다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들이 우리 뇌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1%나 낮았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인드 식단이라는 개선된 버전인데 이걸 따른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27%나 감소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일반 식용유를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볶음 요리할 때 한 스푼, 나물 무칠 때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처음엔 향이 낯설 수 있지만 이 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를 평생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는 초록색 잎채소들이에요. 시금치, 상추, 깻잎, 브로콜리처럼 짙은 녹색을 띠는 채소들 말이에요. 하루에 한 접시만 드셔도 뇌 세포가 젊어져요. 쌈채소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끓여 드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을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특히 호두는 모양이 뇌와 닮았다고 해서 뇌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밥에 넣어서 잡곡밥으로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등 푸른 생선들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면 되는데 구이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다섯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흰쌀밥만 드시지 마시고 현미나 잡곡을 섞어보세요. 처음엔 흰쌀과 반반 섞어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베리류 과일들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일곱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가 자주 먹는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 훌륭한 선택이에요. 콩나물국이나 콩비지찌개도 뇌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이게 바로 13만 명 연구에서 입증된 7가지 뇌지킴이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치매 위험이 30%나 높아져요. 가장 위험한 건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에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두 번째는 단 음식들이에요. 케이크,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에 악영향을 줘요. 단맛이 당기실 때는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튀긴 음식들이에요. 치킨, 감자튀김, 도넛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대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해 보세요. 네 번째는 흰빵이나 흰 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영양소는 별로 없으면서 혈당만 올려서 뇌에 부담을 줘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꿔나가면 될까요? 아침에는 잡곡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 하나만 있으면 완벽한 뇌 건강 식사가 돼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 정도 더하시면 금상첨화죠.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같은 단백질 요리와 함께 잎채소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저녁에는 가벼운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후식으로는 베리류 과일을 조금 드시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올리브오일부터 시작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생선 요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식으로 천천히 바꿔가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쉬워져요. 함께 장을 보러 가시고 함께 요리하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인 김창준 어르신과 서홍무 어르신이 실제로 하신 그 놀라운 운동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으로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엔진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창준 어르신 기억하시죠?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평소에 산행도 자주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치매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은행에 가셨다가 길을 잃어서 가족들을 놀라게 하신 적도 있었고요. 서홍무 어르신은 더 심각했어요. 젊은 시절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일을 그만두신 후 우울증까지 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우울증 검사에서 15점 만점에 12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분이 3개월간의 특별한 운동을 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홍무 어르신은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12점이던 우울증 점수가 3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기억력 검사에서도 9점이나 향상되셨고 무엇보다 그동안 나가지 않으시던 경로당에 스스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김창준 어르신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고 불안 증세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도대체 어떤 운동이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복합 운동이에요. 복합 운동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머리와 몸을 함께 쓰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함께 해야 하는 운동들이죠. 왜 이런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요.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운동을 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돼서 뇌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 운동이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해도 좋아요. 가위를 낼 때는 제자리에서 가벼운 스텝을 밟고 바위를 낼 때는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 주세요. 볼을 낼 때는 팔을 크게 벌리면서 가슴을 펴주시고요. 처음엔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손으로는 가위를 내는데 다리는 바위 동작을 하거나 뭘 해야 할지 순간 멈칫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헷갈리는 순간이 뇌를 자극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운동이에요. 김창준 어르신이 집에서 하시던 운동 중 하나인데요. 발가락으로 양말을 벗는 거예요. 손을 쓰지 말고 발가락만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운동이 발끝의 감각을 자극하고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서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으로 수건 집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바닥에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집어서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발가락에 힘도 생기고 뇌 자극도 돼요. 세 번째는 숫자 세기와 박수치기를 함께 하는 운동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3의 배수에서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 둘 박수, 넷, 다섯 박수, 일곱, 여덟 박수 이런 식으로요. 이 운동은 집중력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숫자도 생각해야 하고 규칙도 기억해야 하고 손동작도 해야 하니까
뇌가 정말 열심히 일하게 돼요. 네 번째는 스텝박스 운동이에요. 집에 있는 작은 의자나 스태퍼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동시에 반대 손을 올리는 거예요. 오른발로 올라갈 때는 왼손을 올리고 왼발로 올라갈 때는 오른손을 올리는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허리를 곧게 펴고 발끝이 평행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너진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다리 운동이에요. 바닥에 테이프로 사다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걷는 건데요. 왼발, 오른발, 박수, 왼발, 오른발, 박수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발을 디디는 순서와 박수치는 순서를 다르게 해서 뇌를 자극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김창준 어르신도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도 이런 복합 운동은 어려워 하셨어요. 중간 평가 때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서 모두가 걱정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서 김창준 어르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꾸준히 진행했어요. 어르신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추가한 거죠.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집중력과 기억력, 이해력이 모두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배를 원형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동시에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운동이에요. 서서 하는 운동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왼발을 들 때는 오른팔을 앞으로, 오른발을 들 때는 왼팔을 앞으로 뻗는 거예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랍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김창준 어르신처럼 아내분과 함께 운동을 배우셔서 집에서도 같이 하시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동작은 고쳐주기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면 훨씬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신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요즘 들어 텔레비전 소리를 예전보다 크게 틀어야 잘 들리거나 가족이 불러도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귀가 어두워지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2017년에 란셋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난청을 줄이면 치매 확률을 9%나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9%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예요. 중간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심한 난청이 있으면 5배나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난청이 치매와 이렇게 무서운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뇌 부분은 측두엽이라는 곳에 있어요.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는 왼쪽 뇌에서, 왼쪽에서 나는 소리는 오른쪽 뇌에서 처리해요.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어요.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쓰지 않으면 점점 작아져요. 소리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 소모예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던 소리들을 이제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귀를 기울이고 입모양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무슨 말인지 추측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뇌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리를 알아듣는 데 써야 해요. 그러면 기억하기, 판단하기, 계산하기 같은 다른 중요한 일들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난청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텔레비전 소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소리 크기에서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나요? 만약 가족들은 너무 크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적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난청이 시작된 것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화 상황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 명과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전화 통화예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자꾸 다시 말해달라고 하게 된다면 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들의 말이에요. 여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라거나 아버님,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라고 자주 말한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정상적인 청력은 25데시벨 미만인데 이 정도는 1m 거리에서 속삭이는 소리 정도예요. 25데시벨에서 40데시벨 사이를 경도 난청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일상 대화는 들리지만 작은 소리는 놓치기 쉬운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바로 이 경도 난청 단계에서부터 치매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40데시벨에서 70데시벨 사이는 중도 난청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일상 대화도 놓치게 되고 본인도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바로 이 중도 난청에서 치매 위험이 3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70데시벨 이상은 고도 난청인데 이 정도가 되면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들을 수 있어요. 고도 난청에서는 치매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소음, 공사장 소음, 시끄러운 음악, 큰 소리로 틀어놓은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모두 우리 청력에 해를 끼쳐요.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는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하시고 1시간 이상 연속으로 듣지 마세요. 이어폰은 귀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볼륨이라도 고막에는 큰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의 볼륨은 여러분의 청력에도 해로워요. 조금 안 들리더라도 적당한 볼륨을 유지하시고 대신 가까이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귀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귀지를 파낼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면봉을 사용하시더라도 귀 입구 부분만 가볍게 닦아주시고 귀 안쪽까지 파면 오히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요. 만약 이미 난청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보청기를 빨리 착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청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기기예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뇌로 들어오는 소리 정보가 다시 풍부해져요. 그러면 뇌가 다시 활성화되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어요.
결국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요즘 보청기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크기도 작아져서 거의 보이지 않고 성능도 훨씬 좋아졌어요. 소음 제거 기능도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보청기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입모양을 보면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를 피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하세요. 식당에서도 가능하면 구석진 자리나 조용한 자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들에게 본인의 청력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대화할 때 배려를 부탁드리세요. 뒤에서 갑자기 말을 걸지 말고 앞에서 또렷하게 말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난청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음식으로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복합 운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청력 관리로 뇌에 들어오는 정보를 풍부하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벌써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김창준 어르신과 서홍무 어르신을 기억해 보세요. 두 분 모두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잖아요. 서홍무 어르신은 3개월 만에 우울증이 거의 사라지고 기억력이 9점이나 향상되셨어요. 그동안 나가지 않으시던 경로당에 스스로 가기 시작하신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김창준 어르신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셨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도 아내분과 함께 생태공원을 산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자고 다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탁에서 시작하는 치매 예방이었어요. 7가지 뇌지킴이 음식들 기억하시죠? 올리브오일 1스푼, 잎채소 1접시, 견과류 1줌 등 푸른 생선, 통곡물, 베리류, 과일, 콩류. 이 음식들이 치매 위험을 27%까지 줄여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어요. 두 번째, 뇌를 깨우는 복합 운동이었어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무릎 구부리기, 발가락으로 양말 벗기, 숫자 세면서 박수치기. 머리와 몸을 함께 쓰는 이 운동들이 어떻게 두 어르신의 삶을 바꿨는지 보셨죠? 세 번째,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인 난청 관리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틀어야 한다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도 난청은 치매 위험을 3배, 고도 난청은 5배나 높인다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1병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점심 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한 칸 줄여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함께 장을 보러 가시고 함께 요리하시고 함께 운동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훨씬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미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보세요.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 의료기관도 연결해 줍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인지훈련,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같은 것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홍무 어르신처럼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니까요.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올리브 오일을 써보시고, 다음 주에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복합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김창준 어르신과 서홍무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치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예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한 100세와 함께 건강한 100세까지 살아가요. 고맙습니다.